한국의 자극을 받은 일본은 F3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를 되살릴 계획이며 5년 뒤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F3 스텔스 전투기는 그동안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였다. 외관도 그렇고 성능은 더욱 형편없는 X2 기술 실증기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저 웃기는 광대였다. 오죽하면 일본 자신들조차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프로젝트를 중단할 정도였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할 계획이다. 듣자하니 한국의 KF-21 시제품이 완성되었고 한국의 추월을 두려워하던 일본의 자존심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F3를 다시 끄집어냈고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 국산 5세대 스텔스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원래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F-22 랩터를 도입하기를 희망했지만 미국 의회가 기밀 보호를 위해 수출을 거절했다. 이에 일본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첨단 스텔스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2006년 모형 항공기가 출고됐고 여러 차례 비행시험을 거쳤지만 일본은 2017년 연구 종료를 선언했다. 일본의 X2 선진 기술 실증기가 허울뿐인 외관과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일본은 이 기술 검증기로 많은 신기술을 테스트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을 써서 교훈을 사는 것이었다. 게다가 항공기의 기본적인 성능은 아주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2는 XF5 원쌍발 엔진을 쓰며 단지 10톤의 추력밖에 낼 수 없다. 이런 성능은 4세대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3세대 전투기라고 해도 우수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다. 게다가 일본은 다른 서브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이 항공기가 최종 연구개발 단계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 원인이 됐다. 일본은 5세대 스텔스기를 완전히 혼자 힘으로 연구개발하겠다는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방향성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다. 완전한 국산화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아이디어는 보기에는 좋았지만 현실은 잔인하다. 일본은 외부 도움 없이 5세대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미국 항공산업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F-22를 개발하는 데 16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280억 달러가 들어갔다. F-35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끄는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1993년 검증기 개발부터 시작해서 2006년 최종 완성까지 총 13년이 걸렸다. 한편 일본이 이미 연구개발 작업을 보류했던 반면에 한국은 꿋꿋이 추격하고 있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처음부터 실용적인 국제협력 방식을 채택했다. 한국도 순탄치 않았지만 기존에 검증된 부품들을 모아 그럴듯한 전투기를 결국 만들어냈다. 물론 KF-21이라는 한국의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개발이 오랫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첫 번째 시제기의 조립이 완성됐다고 발표했고 2022년에 첫 비행도 계획하고 있다. 이 소식은 한국을 얕보던 일본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곧 일본은 과거 어린 동생 취급하던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스텔스기의 성공적인 개발은 단순히 한국이 전투기를 배치하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의 전반적인 항공산업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 가능한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완성한 점은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다. 이제 일본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F3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진행하던 전투기 개발 과정이 있었지만 이미 인재들은 흩어졌고 사업 중단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긴 상황이다. 우선 이를 어떻게 다시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일본의 핵심 과제다. 현재 일본은 5년 안에 새로운 스텔스기를 완성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스텔스기의 전체적인 연구개발 작업은 매우 어려운 분야다. 우선 미국은 일본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 재정 상황이 나쁘고 다른 나라의 자신들의 사업 분야를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편으로 일본의 자체적인 문제도 있다. 일본은 기술 이전을 통해 F-16을 복제한 F-2를 개발했었다. 이제 미국은 일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2028년 안에 스텔스기를 만들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일본의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인 F3는 미국과 공동 개발한 F2 전투기 96대를 대체하기 위한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입니다. 일본은 2006년 모형 항공기를 제작하여 초도 비행을 실시했으며 이듬해 이를 바탕으로 차기 스텔스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성능적으로도 5세대 이상을 목표로 하는 쌍발 하이급 전투기로 F-22를 뛰어넘는 최강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국산화에 과도한 집착을 보였는데요. 1980년대 말 F2 개발 사업 당시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만 뺏기고 국산화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F2 개발 사업은 일본 내에서는 제로센 전투기의 부활 등으로 대대적으로 소개되며 일본 정부도 상당히 공을 들였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예산 및 기술력의 한계로 미국의 F-16을 기반으로 공동 개발을 추진했으며 일본 정부가 전체 개발 예산의 60%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면서 국산화와 기술 축적 모두 실패하게 됐으며 F-16급 전투기를 F-16 신형 가격의 2배 이상 비싸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은 F-16급 전투기를 F-15보다도 비싸게 샀다며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국산화를 고집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2016년 X2 신신의 초도 비행을 실시하며 스텔스기 개발을 위한 기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관건은 이 데이터를 토대로 차기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본은 2018년부로 결국 완전한 자체 개발을 포기하게 됩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만으로는 차기 항공기를 위한 모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F3 사업은 아직까지도 기본 설계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은 F2 설계에 참여했던 핵심 엔지니어들이 곧 은퇴할 나이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쌓은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향후 수년 안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산업계의 시각인데요. 게다가 KF-21 시제기가 공개되면서 한국이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자 초조해진 일본은 F3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F3 사업은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난립하여 서로의 제안안을 제출하고 있는 수준이라 난잡하기 짝이 없는데요. 미쓰비시가 주 계약자인 자국 개발안조차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감 나누기에 불과하며 레이더 등 항공전자 쪽도 도시바와 미쓰비시 전기가 서로 다른 제안을 늘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2020년 공개한 목표 개발 일정을 보면 F3는 내년 기본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시제기가 출고될 예정인데요. 그때는 이미 KF-21이 본격 양산에 돌입한 이후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KF-21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개발진분들과 연구원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비행시험 등 각종 테스트에서 순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